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째는 갑목이에요. 갑목. 자, 우리가 이제 그 천간을 보면은 밑에는 이제 지지라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예, 아시죠? 천간은 갑을병정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우리가 그냥 말로는 갑을병정 많이 들었죠. 네, 그렇지만 그게 뜻의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예요? 갑이죠. 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 그죠? 최고, 갑. 첫 번째. 자, 이 갑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 갑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천간에서는 나무, 큰 나무를 뜻하죠. 그리고 기문에서는 숫자로 3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기문에서 표시하는 3은 갑목을 표시한다기보담도 지지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호랑이 인자, 삽목을 네, 호랑이로 보고 삽목을 쓰고 있고요. 삽목은 네, 천간으로 보면은 갑목이라 그래서 네, 나무,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양목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나무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겠죠. 그럼 양목은 뭐죠? 아까 말한 갑목이고 음목은 작은 나무겠죠. 작은 나무 중에서 네, 꽃나무 내지는 등나무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작은 화초 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데 갑과 을은 똑같은 나무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기문에서는 삽목이 갑목, 양목이라면 자 우리가 을목인 을, 음목은 네, 기문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8. 그러면 지지르는 뭘까요? 네, 토끼죠. 네. 자, 8이라는 숫자는 팔목, 우리가 토끼 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기문에서는 천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을목, 그래서 음목, 화초, 작은 나무를 의미해요. 그거하고 매치가 잘 돼야 돼요. 왜냐? 기문에서는 천간을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요. 지지 갖고 쓰기 때문에 지지와 천간을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천간과 지지를 그리고 기문까지 해가지고 머리에 계속 네, 아, 그거는 같은 뜻이구나. 네, 삽목이라는 거는 갑목이고, 네, 지지로는 네, 호랑이를 말하는구나. 그것이 숫자로는 3이구나.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사주 명리와 그리고 기문에 대한 이해까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 나갑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갑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지론을 설명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일주다, 이제 갑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주 명리에서는 일간이 갑이라고 하더라도 기문에서는 꼭 삽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삽목이 내가 갑일간이라고 해도 내가 꼭 기문에서는 삽목이 아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간 갑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곧 지지인 인목 삼 호랑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쭉 위로 자라는 큰 나무의 특성. 그건 이제 직선으로 자라는 거죠. 양목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을목 얘기했죠. 작은 꽃나무나 등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어떤 기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흐느적흐느적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넝쿨 식물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조그만 이렇게 꽃나무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같은 나무래도 차이가 많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나무의 특성이 뭐냐? 땅에서 싹을 틔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 씨앗이 그 땅 흙을 이렇게 파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 개로서는 그 에너지를 엄청 쓰는 거죠. 그 뚫고 나온다는 힘이 병아리가 알을 깔 때 그 딱딱한 그 계란을 쪼고 나올 때의 그 고통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은 되게 힘든 거죠.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죠?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유지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쭉쭉 가면 되는데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젖 먹는 힘을 다해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힘든 거죠. 여러분이 항상 머리로는 난 이거를 해야 돼. 막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그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전 항상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빨리 후회를 털고 미련을 버리고 다시 충전해서 새로운 것을 또 하는 거. 이게 7.8개예요. 삶에 적용을 한다면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볼수록 시간 낭비.
내가 지금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빨리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를 했을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사실은 이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경험을 쌓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경험치에 의해서 또 내가 더 빨리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좌절이라는 건요, 내가 포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 눕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려면 그만큼 더 에너지가 들어가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실패를 하잖아? 그럼 그 실패에 대한 후유증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야. 나한테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좌절했다고 누워버리면 다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이가 드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주 한 사람의 특징은 빨리 털고 일어나고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오뚜기처럼. 한 번 실패하고 한 10년간 누워있다가 그때 다시 시작한다? 네, 시간 낭비가 있고 체력 낭비, 많은 낭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의식적으로 이 나무의 그 새싹이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시작은 그만큼 힘들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의 특성상 그런 어떤 기운들이 있어요. 삽목이라는 것 자체는 나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육합, 삼합, 얘네들이 친구끼리 뭉쳤다가 또 둘이 뭉쳤다가 막 이래요. 사람처럼. 그래서 내 사주 안에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 오, 술, 삼합. 오늘은 기초지만 뭐 가능하면 삼합, 육합까지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자꾸 반복하면 외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누구일까? 자, 우리 세 친구를 보면은 호랑이, 말, 그리고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띠궁합을 볼 때 인오술합, 이걸 이제 인오술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합을 우리가 띠궁합으로 봐요. 내가 호랑이띠야. 그러면은 말띠나 개띠하고 맞는다. 단순한 건데, 네, 그렇게도 띠궁합을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 얘네는 친구니까. 그럼 뭘로 모여 있냐? 얘네가 그럼 뭔가 뭘로 모여 있어야 돼, 공통적으로. 그럼 뭘로 모여 있냐? 자, 우리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생각하세요. 네, 달리는 말. 말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야생마가 막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막 진짜 갈기가 막 휘날리면서 막 근육이 막 꿈틀꿈틀하는 막 정말 보면 멋있잖아요. 야생마를 보면. 걔네들의 그 열정, 어떤 막 뜨거운 이런 기운을 느껴야 돼. 그런 열정을 가진 그 모습. 그래서 가끔은 축구 선수들 보면 머리 긴 선수들 있잖아요. 막 근육 막 있고 막 뛰고 머리카락 막 날리면 우리가 뭘 연상해요? 네, 야생마가 연상. 아, 나만 그런가? 네, 그런 게 열정적인 거. 그게 불이에요. 화. 근데 그 세 친구가 모이면 뭐가 되냐? 불이 돼요. 왜 불이 되냐? 자, 호랑이 같은 경우는 나무라 그랬죠. 나무는 불을 장작으로 태워주죠. 불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술은 뭐야? 걔는 우리가 토죠. 토인데 걔는 약간 물기가 없는 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화토라 그래서 걔는 좀 마른 토야. 그럼 걔는 무슨 역할을 하냐? 아궁이 역할을 합니다. 불을 감싸주죠. 그래서 불이 화력이 더 세게. 그래서 얘네 셋이 모이면 불바다가 되는 거야. 아주 뜨거운. 누구를 중심으로? 네, 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노술의 가운데 숫자 종교수가 말이에요. 그게 화예요. 나머지 애들은 도와주는 거지. 셋이 뭉쳐서. 그래서 뭐가 돼요? 셋이 뭉치면 불이 됩니다. 아주 강한 불. 그래서 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삼합이라 그러고, 삼합은 네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건데. 그럼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육합은 뭐냐? 2개씩 짝지어져 있는 거야. 단짝 친구야. 6개가 있어요. 12개 중에. 그러면 호랑이하고 친구는 누굴까요? 네, 잘 어울리진 않지만 돼지입니다. 그래서 인해합목이 되는 거죠. 자, 이 돼지는 수기운이에요. 수기운이고 나무는 목이야. 그러면은 물이 나무를 생해주죠. 그죠? 돼지가 호랑이를 생해줘. 아, 이렇게 하면 연상은 안 되지만 물이 나무를 생해줘서 수생목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무가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목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모이면 인해합목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다 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도 있지, 충. 충은 뭐야?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럼 부딪히는다는 거는 뭔가 안 맞다. 뭔가 부딪히니까 충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호랑이하고는 뭐가 부딪힐까요? 잘 생각해봐요. 호랑이는 나무라 그랬죠. 그럼 나무를 칠 수 있는 거는 도끼죠. 도끼가 나무를 뽀갤 수 있잖아. 그 도끼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죠. 양금으로 돼 있겠죠. 그 양금은 지지에서 어떤 거냐?
지지에서는 원숭이에요. 원숭이 신, 양이가 금이에요. 양금이야. 그럼 천간에서는 뭘까요? 천간? 우린 천간을 배우지 않았지만 원숭이하고 똑같은 천간이 있죠. 같은 성분을 가진 우리 경금이라 그래요. 경. 그것도 금이죠. 양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금일 경우에 경금은 지지로는 원숭이. 숫자로는 뭘까요? 9입니다. 9. 9에다 우리가 금자를 붙여요. 구금. 무서운 녀석입니다. 예, 아주 세. 그래서 거의 갑목은 어쨌든 간에 짱이잖아? 최고니까? 근데 걔를 칠 수 있는 애가 네, 원숭이. 네, 9. 숫자 9. 금. 양금. 예, 얘네 둘이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애들 중에 얘네들이 짱 먹은 애들이야.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 뒤에 하수야. 얘네들이 부딪히면 가장 큰 충돌을 일으켜요. 가장 큰 갑목을 경금이 치는 거야. 네, 원숭이가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간에서는 갑경충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인신충 이렇게 얘기해요. 인신충. 그러면 기문에서 뭐라고 할까요? 구삼충 얘기하겠죠. 숫자로 얘기하니까 9는 원숭이, 네, 3은 호랑이.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 3 하면 호랑이를 연상해야 돼요. 9 하면 원숭이. 예, 그리고 오행도 외워야 돼. 삼목하면 갑목이죠. 예, 양목이고 호랑이고 9는 네, 양금이고 천간으로는 경금이고 지지로는 원숭이고 숫자로는 9이고 이게 다 매치가 돼야 돼요. 헷갈리신가요? 오늘은 삼목, 갑목 하나만 머리 외우세요. 쭉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숫자와 기문의 숫자 그리고 천간까지도 머리에 들어와야 내가 사주를 풀 때, 기문을 풀 때 굉장히 이해력이 높아요. 내가 그런 걸 다 생략하고 그냥 지지로만 쭉 하니까 천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모든 합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충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왜냐? 내가 삼목인데 삼합이 대부분에서 내가 목이 아닌 화의 성격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게 꼭 좋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충이라 그러면 우리가 꼭 그 금이 나무를 꼭 친다 그래서 얘를 뽀개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지치기를 해줘서 더 잘 자라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줄 수도 있어. 가지가 너무 많고 그러면 그래서 걔가 오히려 더 멋있게 걔를 다듬는 역할로 할 수 있는 또 적이자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너무 안 맞고 그러면 또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너무 안 맞다, 상극이다 그래서 무조건 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적당한 건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거. 그래서 합이면 무조건 좋다? 그렇진 않아. 그래서 3하고 9가 만나면 네, 누가 불리하냐? 갑이 불리하긴 해요. 왜냐? 나무는 어쨌든 금을 만나면은 내가 어쨌든 다치잖아. 어쨌든 스크래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둘이 만나면 네, 맞닥뜨려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걸 사람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 둘 다 특징이 있어요. 비슷한 특징이. 둘 다 갑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세하고 되게 잘났단 말이야.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나가면 리더적인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거는 삼목인 호랑이도 그렇고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구금도 그래. 둘 다 세요. 잘난 척 좀 하는 편이야. 일간에 만약에 구금이다. 네, 새가 구금이다. 본인이 그분은 어디 가서 리더를 해야 돼. 남 밑에 못 있어요. 삼목도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사람들을 인솔하고 끌고 가야 돼. 그런 대장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점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리더를 해야 하고 머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데 성향이 좀 틀려요. 자, 삼목 같은 경우는 나무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되든 뭐 조폭의 두목이 되든 정이 좀 있어. 왜냐? 삼목의 그 목이라는 기운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인자함, 네, 인을 쓰죠. 그리고 정에 약해요. 그렇지만 리더십이 있고 선비 기운도 이건 좋은 뜻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목에 대한 호랑이이기도 하지만 성격을 좀 볼게요. 성격이 어떤가? 자, 성격은 다르죠. 고드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지식하지. 그죠? 그리고 자상하고 품어준다는 뜻은 나무 밑에는 많은 그 동물들이 쉬었다도 가고 그늘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근데 너무 커버리면은 주변에 햇빛을 맞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서 혼자 이렇게 우뚝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외롭지. 그래서 원래 CEO는 외로운 거야. 혼자서 그 많은 식소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본인은 이렇게 지배받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경쟁선상에 항상 있어요. 나랑 똑같은 갑목이 딱 뜨잖아요. 그럼 갑자기 경쟁을 해버려.
성취욕이랄까 그런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성격으로 되게 바르고 곱기 때문에 되게 좀 청순한 감도 있어. 그리고 활기가 항상 넘치고 바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행동력도 되게 적극적이에요. 이건 좋았을 때 얘기야. 그 좋았을 때라는 뜻이 뭐냐? 삽목이 온전했을 때, 목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치만 이 삽목이 뭐 금목으로 계속 다치고 계속 얘가 깨지고 약하고 그러면 나무의 성격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바르고 예쁘게 큰 그 나무하고 여기저기 다치고 뿌개지고 막 굴러다니고 이런 나무하고는 틀리잖아. 그러면 나무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잃어버리냐? 네, 굉장히 그 선비적인 기질이 뭔가 좀 잘못되면 반항하고 남이 탓하고 질투가 많고 또 거기다가 예민하고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시작만 열심히 하되 용두삼이고 실패 좌절하면은 들어눕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의 성격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만약에 간목인 사람이 자기를 잘 돌아보면 진정한 나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된 깨져 있는 나무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하시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자, 간목의 특징이 뭐예요? 나무이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모든 모카토금수 중에 생명력이 있는 거는 나무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력이 있는 거. 모카토금수 보세요. 불이 생명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그죠? 그리고 토는 땅이니까 그렇죠? 네, 금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나무만이 뭔가 이게 식물, 살아있는, 네, 요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자라야 되고 살아야 돼. 그럼 조건이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고, 네, 비도 있어야지 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햇빛도 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땅이 그냥 사막이면 안 되잖아요. 바위나 나무가 있어줘야 그러니까 바위가 아니고 자갈이나 이런 게 안에 돌이 있어야 뿌리를 이렇게 돌에 감아요. 그래서 걔가 쉽게 태풍에 뽑아지지 않게 튼튼하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는 존재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라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묘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무를 옮기잖아요. 그럼 나무가 굉장히 힘들어해. 옮길 때마다 못 자라요. 땅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옮길 때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거를 사람하고 비유하면 간목인 남자든 을목이든 특히 간목인 남자가 토라는 거는 목극 토기 때문에 재성을 뜻하는 거예요. 즉 여자이거나 돈이 토란 말이죠. 간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여자나 그 돈에 뿌리를 딱 내려야 되는데 자꾸 바꿔줘. 힘들죠. 내가 지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간목인 남자는 여자를 자주 바꾸면 내가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여자를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다. 네, 다른 오행에 비해서. 네, 그런 어떤 속성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이라는 나무는 색깔로는 청색, 녹색을 뜻하고 그리고 이제 맛으로는 신맛. 왜 신맛이 처음 이렇게 새콤한 맛 이거 자체가 목 시작의 맛이에요. 그래서 애기들은 신 걸 잘 먹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 걸 못 먹지. 이 시어 막 그러지. 나 신 거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 걸 잘 먹는 사람이 장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맛은 처음 맛, 굉장히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향은 동쪽이 목 기운이에요. 몸으로는 간, 담. 그죠? 간 쪽이죠. 그리고 이제 뼈도 좀 관련이 있어요. 뼈의 심줄 이런 거. 그리고 눈과도 관련이 좀 있어요. 간하고 눈하고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 기운이 안 좋다. 신경도 들어가요. 신경이 예민하거나 면역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만성 피로가 오거나 간 쪽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학적으로 그래서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기문에서 삽목도 온전한 삽목일 때는 그 성격을 다하지만 아까도 말한 뭐 사명살 아니면 충당하거나 삼합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목의 특성은 기억하되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저희 수업 방식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이해할 수 있게. 왜냐면 이건 외우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건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 과목이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다. 이 공부는 이거를 달달하니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열심히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